도가 사상에 빛나는 별, 장자의 지혜가 담긴 우화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장자는 약 2300년 전 혼란했던 전국 시대에 살았던 도가 사상가입니다. 세상의 잣대에 갇힌 삶이 아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갈망했던 그는 기발하고 엉뚱한 우화를 통해 삶의 깊은 이치와 지혜를 우리에게 속삭여줍니다. 경쟁과 속도, 복잡함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장자의 우화는 마음의 휴식과 함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혜와 통찰편을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세상살이를 잠시 잊고 장자가 선사하는 깊고 넓은 지혜의 세계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중요한 진실들이 장자의 우화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장자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우화는 호전몽입니다. 장주라는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나비가 되어 꽃밭을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녔습니다. 나비가 된 그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자신이 장주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행복한 나비일 뿐이었죠. 그러다 문득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 나는 장주였지. 꿈에서 깨어난 장주는 문득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일까? 아니면 지금 나비가 꿈속에서 장주가 된 것일까? 호전몽, 우화는 우리에게 인식의 주관성과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이 과연 절대적인 진실일까요? 어쩌면 우리 역시 꿈속을 헤매고 있는 나비와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장자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기반을 흔들어 깨웁니다. 중요한 것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는 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어있든 꿈을 꾸든 삶은 찰나와 같이 흘러갑니다. 그 찰나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고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장자가 호전몽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꿈인가 현실인가의 허망한 구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존재하는 나의 삶, 그 자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다음 우화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포정해우, 칼 솜씨 뛰어난 백정 포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포정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뛰어난 칼 솜씨로 소를 잡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문해군이라는 임금이 포정의 솜씨를 칭찬하며 물었습니다. 포정, 그대의 칼 솜씨는 정말 놀랍구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신기한 솜씨를 가질 수 있는 것이오? 씨는 돌을 좋아할 뿐, 솜씨는 그 다음입니다. 처음에 소를 잡을 때 저는 눈에 보이는 대로 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니 소의 겉모습이 아닌 속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눈으로 소를 보지 않고 정신으로 소를 마주합니다. 저의 칼은 소의 근육과 여 사이의 틈을 따라 움직일 뿐 억지로 힘을 쓰지 않습니다. 마치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포정의 우화는 우리에게 도에 따른 삶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억지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고 숙련된 기술을 통해 무위의 경지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장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칼날 하나로 소를 해체하는 포정의 경지는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와 같습니다. 억지로 부딪히고 싸우기보다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포정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 연마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일, 관계,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억지로 애쓰기보다는 본질을 꿰뚫고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우리는 더욱 무의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포정해우 우화는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복잡한 문제 앞에서 헤맬 때 포정처럼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문제 해결은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저지와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는 좁은 시야에 갇힌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좁고 깊은 우물 속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는 매일 우물 안에서 폴짝폴짝 뛰어놀고 우물 안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물 안 세상, 정말 넓고 살기 좋구나. 이렇게 넓고 푸른 하늘은 어디에도 없을 거야. 어느 날 동해 바다에 사는 자라가 우물가에 찾아왔습니다. 자라는 우물안 개구리에게 바깥 세상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개구리야, 너는 정말 좁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 나와 함께 넓고 넓은 동해 바다로 가보지 않겠니? 동해 바다는 정말 넓고 깊고 끝없이 펼쳐져 있단다. 넓다고? 아무리 넓어봤자 이 우물보다 넓을 수는 없을걸? 내가 보기엔 네가 사는 바다라는 것도 다 엉터리 거짓말일 거야. 어서 돌아가. 내 우물에서 나가줘. 정저지와 우화는 우리에게 좁은 시야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좁은 경험과 지식에 갇혀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물안 개구리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에 안주하고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물 밖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용기. 그것이 장자가 정저지와 우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열린 자세. 그것이 바로 좁은 시야를 극복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다음은 짧지만 강렬한 우화입니다. 장자의 추수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는 겸손함 속에 숨겨진 깊은 지혜를 보여줍니다. 황하의 신 하백은 자신의 강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넓다고 뽐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백은 동쪽 바다로 흘러가다가 북해의 신 약을 만났습니다. 약을 보고 하백은 깜짝 놀랐습니다. 북해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끝없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북해는 이렇게나 넓었던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던 것인가? 그대는 이제야 비로소 큰 것에 대해 알게 되었구려. 우물안 개구리에게 바다를 이야기해도 소용없고 여름벌레에게 겨울을 이야기해도 알 수 없듯이 좁은 것에 갇힌 자에게는 큰 것을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법이지요. 추수, 우화는 우리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끝없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일 것입니다. 하백은 북해를 보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우물 안 세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백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마지막 우화는 조삼모사입니다. 이 우화는 눈앞의 작은 이익에 집착하여 큰 그림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저공은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들이 화를 낼까봐 꾀를 냈죠.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아침에는 도토리를 3개, 저녁에는 4개씩 주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싫어요. 아침에 3개는 너무 적어요.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로 해줘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 뜻대로 아침에는 도토리 4개, 저녁에는 3개씩 주마. 됐느냐? 좋아요. 아침에 4개라. 역시 주인님이 최고예요. 조삼모사, 우화는 우리에게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지 않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원숭이들은 아침 저녁 도토리 개수의 합은 똑같은데도 눈앞에 아침 4개라는 말에 속아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원숭이처럼 눈에 보이는 숫자나 당장의 이익에만 매달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조삼모사의 원숭이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 보고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조삼모사, 우화는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지금까지 장자의 우화를 통해 지혜와 통찰의 깊이를 탐험했습니다. 호전몽은 인식의 주관성을, 포정해오는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정저지와는 열린 시야를, 추수는 겸손의 지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삼모사는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지 않는 지혜를 각각 이야기했습니다. 장자의 우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삶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습니다. 장자의 지혜는 23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깊고 묵직한 울림을 전해줍니다. 지금까지 행복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